맞수 한 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희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국내 최초로 배터리용 전지박을 공급한다고 하죠. 이 호재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해서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게 어제 장중에 나왔으면 좋으련만 장 이후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동시효과부터 급등세를 이어나가다가 지금도 14% 넘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호재를, 저는 이미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이 재료를 해석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추세 이상 없다. 인성희 고문께서는 이제는 실적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집니까? 테슬라입니다. 그냥 말 다 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전지박을 공급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다른 작은 종목이라도 거기 진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큰 변화가 나올 텐데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헝가리 공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선자음을 해놓다 보니까 그때 참 두산 때 인수를 잘했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점으로 테슬라가 또 유럽 공략할 때 나오는 변화까지도 딱 맞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업체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보니까 프랑스 ACC 여기서도 추가 계약 가능성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CATL 같은 경우 S볼트 다 관심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쪽에 대한 또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를 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북미 쪽의 거점도 만들어 놓은 게 캐나다 퀘벡이죠. 여기서도 앞으로 또 이제 북미랑 유럽 쪽 특히 앞으로 커갈 시장에 지금 이제 막 속도가 붙는 게 유럽이고 다음으로 커갈 쪽이 북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거점을 하나씩 만들어놨었을 때의 솔루스 첨단 소재는 물론 지금 주가가 PR 지금 2차 전지를 PR 계산 안 하죠. 네, 성장성만 그 정도로 확보될 정도로 개연성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변화를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하라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가 있네요. OLED. 예. 이쪽 관련된 소재 쪽도 OLED 소재. 내년은 OLED 관련된 변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와 함께 또 커갈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OLED에는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주가가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셉니다. 자, 저희 인성희 고문께서 이제는 실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얘기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내용은 다 좋은데 실적이 아직 올해 나오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말까지 예상 실적이 한 반 정도, 50% 정도 하락하는 부분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예상은 작년보다도 2배 이상 올라가는 거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실적은 자체에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실적 따라 주가가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실적만 뒷받침된다면은 아마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어제 장 끝나고 이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물량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에 이제 전지막, 동막 쪽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완성하는 업체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로 직접 납품했다는 거죠. 이게 벌써 2년 동안에 테스트를 걸쳐서 납품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테슬라가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한다? 글쎄요, 어떻게 지금 어떤 그 판도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아마 외부에서 어떤 그런 소재를 받는 건 최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새로운 판도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2차 전지 완성차 그 회사와 연결시킨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쪽에 약간의 좀 우려는 된다라는 쪽.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계속 좀 지켜볼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투자 의견 아주 긍정적으로만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도 뒷받침인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향후에 내년에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이제 리비안 이후에 루시드가 또 상장이 됐잖아요. 지금 상장되고선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얘네들은 이제 너무 시총이 너무 높다. 뭐 거기 시총이 리비안 같은 건 세계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루시드 같은 건 포드를 제쳤다. 그 아직 지금 실적도 안 나는데 포드를 제쳤대요. 그러니까 얘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쪽에서 또 이쪽은 또 급락을 하고 또 테슬라는 기존에 이제 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 어차피 전기차 어떤 테마 업체 쪽의 상승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소재주도 따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내년에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소재 쪽에 이제 전기차 이제 그러니까 뭐 배터리 소재인데 예. 이걸 직접 납품한다는 쪽에서 기존의 그런 배터리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쪽에 한번 생각도 향후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네요. 고모님께서는 경계도 하자. 적극 매수를 권유하진 않는다. 예, 왜냐면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 자, 그렇다면 목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의 목표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앞서 그 2차 전지를 이제 PER을 보지 않는다고 했던 만큼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요즘 PER 보고 매매하면요.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못해요. 너무 비싸요. 성장도 그러면 미국 시장 거 다 팔아야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기 전에 일단 뛰어들어 봐야 그다음 맛을 봐야 변화가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리가 흔들거린다. 그러면 바로 다시 되돌아올 준비는 해야 되겠죠. 준비는 하고. 네. 하시되 변동성과 이런 주가의 탄력들 이럴 때 이거 안 하면 지금 뭐 다른 쪽으로 가서는 전혀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주가가 탄력이나 아니면 큰 추세상의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고가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15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가를 선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진입할 것이다 라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어떤 낙관론,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인성이 꼬미께서는 13만 원을 제시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관련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는데 이게 어제 지금 장 끝나고 그 테슬라 납품하기 직전 리포트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가 보통 11만 원, 1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가가 11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걸로 반영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거의 3배가 올랐어요. 최근 2달 사이에 엄청 올랐거든요. 2달 사이에 거의 올라갔는데 주로 기관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거의 2달 사이에 120만 주를 지금 쓸어 담은 상태고 최근에 조금 매도 나오는데 그냥 일부 차익 매도지 적극적인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더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메타버스, NFT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핫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향후 어떻겠냐? 그거와는 관계없이 지금 자금줄이 이제 수급이 몰리는 데가 적당치 않다 보니까 몰리는 곳으로 몰려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조정을 보이는 게 맞는데 실제 조정을 보이겠느냐? 제가 보기엔 조정 보이다 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최근에 몰리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시세가 그냥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느 정도 신고가에서 거래 터졌다. 그럼 조정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오늘 아침 시초가 보니까 뭐 상한가 시초가 얘기 나오는 것 같더니 다시 밀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에서 잡고
받고 일단은 대응을 한 다음에 한번 조정을 보이고 네. 플랫폼 형성한 이후엔 새로 한번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저희 다음 질문을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시작으로 2차 전지가 다시 새로운 시세를 낼까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첨보도 공장 증설 얘기가 나왔고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메타버스 잘 갈 때. 근데 메타버스가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쉴 때가 됐으면 이제 그 바통을 다시 2차 전지가 이어받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시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은 2차 전지 날이네요. 보니까 대부분의 2차 전지 섹터들이 또 힘을 내고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메타버스 강할 때 그냥 속속 들여서 2차 전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네. 그때 양극재 쪽에서 뭐 LNF와 에코프로빔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살짝 소외된 코스모 신소재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보면서 실리콘 음극재의 용도가 앞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제 첨가제는 앞으로 가장 더 효율적으로 늘어나야 될 배터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70% 성장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표 주자 대주전자재료죠. 한솔케미칼은 물론 여기저기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가장 적합하게 매출 비중과 뚜렷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LFP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KNW죠. 네.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회복은 아마 LFP 부각되면서 이 탄산칼륨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부각은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흔들릴 때는 다시 또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 밖에 폐 배터리 앞으로 이제 개화될 쪽이죠. 그냥 기승전 에코프로 이상입니다. 네. 예. 에코프로를 최수혜주로 최애 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진머터리얼스도 내년 전지박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서 지금 13만 7천 원까지 나왔는데 오늘도 8% 넘는 상승으로 12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계속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모아졌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FT의 날개를 이번엔 다날이 달았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NFT 관련 주식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날, 자,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호재가 많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싸이월드, 페이코인, 메타버스, 그리고 인성익 군께서는 싸이월드 이슈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날개를 계속 달 수 있겠습니까, 고객님? 예, 뭐 싸이월드에 뭐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요즘 뭐 그냥 메타 NFT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갖고 예. 거기에 의미적으로 이제 싸이월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중심이 안 잡힐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그 이제 다날 그 메타 마켓이라는 걸 또 오픈을 했죠. 이게 이제 NFT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의 그 디지털 콘텐츠를 사고 파는 그런 이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NFT에 대한 어떤 그 인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음악, 영상, 미술, 뭐 개인 콘텐츠까지 뭐 장르 구분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처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거래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에 뭐 번개장터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유일한 것만 매매시켜 주는 이제 장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존에 이제 페이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이 회사가 그 비트코인도 연계시켜서 좀 결제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향후에 계속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공정위에서부터 문제된 것도 뭐 나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얘기일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결제 시스템에서 나쁘지 않은 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이 다날이 페이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스토어를 오픈을 한다면서요? 네, 싸이월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흑역사가 많아서 일단 감추고 싶은 역사가 많아서 12월 17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정식 오픈되면은 빨리 일단 지울 거 지우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지구에 대전환이 옵니까? 네. 지구 대재앙이. 예, 손가락이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메타버스의 또 중심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앵커님 코인 좀 하십니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소량을 일가견이 좀 있으시네요. 했습니다. 네. 어제 예. 페이코인 보셨습니까? 예, 한 이틀 사이에 또 저희 표현으로 떡상. 그러니까요. 네. 코인에 사실 관심 가지면 주식 시장이 좀 시시해져서. 아니, 주식시장과 연관될 수 있는 코인이 많습니다. 예. 계속 강조드리는 위믹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연관되는 보라 같은 예, 경우도 연결이 보라. 되다 보니까 잘 보라라고 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기업 가치가 코인과 기업 가치가 같이 연동되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변화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또 NFT 관련된 플랫폼이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희가 어떤 실적이나 변화를 보고 그대로 대응하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영역까지 들어온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한국 시장만 이런 트렌드냐?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충분히 관련된 환경들 특히 로블록스라든가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또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엔비디아마저도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게 되면 강하게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서버용 쪽에서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임용 쪽에서 이만큼 늘었다라고 하고 있으면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버를 늘리고 있다. 이 결론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나 이런 동향들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면 이쪽이 너무 또 아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는 강하게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보시면서 하지만 신규 매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요? 여기서 2만 원 간다고 매수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주가의 좀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은 모르겠는데 고점에 너무 잡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또 시장이 또 큰 걸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대응할 여력들은 좀 챙기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을 보지 않으면 또 소외가 되는 그런 시장의 패턴이라서 용기 있게 올라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매매는 그렇게 하죠. 근데 매매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가 또 이제 혹시나 고점에서 흔들리는 변동성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무조건 고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요? 또 성향의 차이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두 분의 목표가를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까지 보십니까? 단알의 목표가 두 분의 의견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15,000원, 두 분 모두 15,000원이시네요. 15,000원이라는 가격이 왜 나왔습니까? 자, 어떤 분께서 예. 네, 아니 고민이. 15,000원이 무슨 애널리스트가 맞아요. 여러 가지 예. 적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요. 신고가 상태거든요. 대충 그 신고가? 정도의 신고가에서 이게 펄을 계산해서 그 내재 가치를 반영해 가지고 몇 프로를 준다 이런 계산을 정확히 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 회사 실적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3분기까지 70억이 나왔어 영업이익이. 작년 온기 실적이 150억이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이거 달성 못해요. 그렇다면은 올해는 작년부터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지금 몇 배가 뛰었거든요. 이거를 더 높게 계산한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내년 실적을 바라보고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실제로 현재 가치에서는 오버슈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가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계속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여기서 섣불리 놔서는 그렇게 쉽게 수익을 챙기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 부담스럽더라도 가는 쪽으로 쉽게 말하면은 최근에 2030이 주로 매매하는 이제 과거에 코인 거래 움직임 보면은 비슷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이 회사가 지금 싸이월드 관련해 갖고 싸이월드가 이제
추구하는 게 실생활 메타버스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페이콘이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네. 그 결제 수단의 플랫폼에 다날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가 네. 접목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 이 회사의 어떤 그 성장성이나 향후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네.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한번 멈춰보자라는 개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를 설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즘 메타버스 주식들은 앞서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뭐 실적 보고 사는 종목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산정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앞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올라타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는 거는 솔직히 한 호흡 2번 하고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저 같으면 살 것 같거든요. 저는 못 사겠고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그러면 이런 전자결제 피지사들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눈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피지사 의외로 싼 게 많습니다. 특히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모빌리언스. 예, 네. 언택트 때문에 한번 좀 힘들었다가 언택트 때문에 실적이 확 점프업했다가 예. 지금 같은 경우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안 꺾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우리도 블록체인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선행 PR로 8배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런 종목들도 저평가를 확 띄울 수가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변화들도 한 번쯤 관심 종목에 넣고 예. 움직일 때 또 대응하자라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쌀 때 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련 이슈로 KG 모빌리언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알찬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맞수 한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꼽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